경제 신문 읽어줘. 26년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부동산 소액으로 서울 아파트 선점, 재개발 노후빌라 투자해볼까. 장 사동 A구역 신통기획 속도 49층 2999 가구 대단지 추진. 몇몇 10구역 홍제 4구역도 눈길. 토지 적용 없이 거래 장점. 종부세 합산 제외로 절세 효과. 사업기간 실거주 의무 등 주의.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르고 전월세 물건은 줄어들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해결책 중 하나가 재개발 구역 내 노후 빌라 매입이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데다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선점할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재개발 사업은 기간이 오래 걸리고 지역과 물건에 따라 조건이 제각각인 만큼 꼼꼼한 검토와 자금 계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자양동 최고 49층 대단지 재개발. 재개발 지역은 소액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꼽힌다. 한 랩장은 대출 규제와 분양가 상승 등으로 아파트 매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서울의 공급이 줄어들고 전월세가 부족해지면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자의 관심이 재개발 사업으로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빌라 등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되지 않는 등 절세 효과도 있다. 사업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윤수민 부동산연구원은 재개발은 조합 설립 이후에도 사업의 변수가 많다며 증여 등 장기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장마다 물건마다 조건이 다른 것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예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해 규제 지역 내 정비 사업 보유자에게 5년 재당첨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단독 주택을 다주택으로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토지 면적도 90제곱미터 이상이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건물 유무에 따라 주어지지 않는 곳도 있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내 12,000피 찍는다. 전력인프라, 증권, 유통주 눈여겨봐라. 반도체 외 분야도 상승 여력 충분. 삼전 하이닉스 실적 개선세 뚜렷. 하락할 때마다 담는 전략 필요. 지금 들어가도 될까? 증권사들의 하반기 전망. 코스피 지수가 9,000비를 212% 남기고 마감했다. 올해 들어 108% 급등한 지수는 연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1987년 92%를 이미 추월했다. 코스피 지수는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코스피 지수가 최고 12,000까지 상승할 것이라며 전력인프라, 유통, 방산, 증권주를 눈여겨보라고 조언했다. 하반기 조정 오면 더 담아라. 코스피 지수는 1일 3.68% 급등한 8,788에 거래를 마쳤다. 시장학적 불안과 통화정책 우려에 7거래일 전 7,200선을 간신히 사수했던 지수는 이날 8,400선에서 시작해 장중 8,500, 8,600, 8,700, 8,800까지 4개 단위나 뛰어올랐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마무리되는 분위기 속에서 삼성전자가 7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샘플을 업계 최초로 공급한다는 소식에 호재를 적용했다.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방한 소식에 현차와 LG그룹주 등 상승폭을 키운 점도 증시에 불을 지폈다. 증권가에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주도주로 꼽는 가운데 삼성전기와 테스 등을 반도체 유망주로 제시했다. 삼성전기가 생산하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가 인공지능 서버 및 데이터 센터 증설로 판매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코스닥 시장 상장사인 테스 역시 올 들어 주가가 2배 이상 뛰었지만 주가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고금리와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증권과 금융, 유통주를 제안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증권업종에선 한국금융지주와 삼성증권이 관심주로 언급됐다. 삼성증권은 내 주거래이면서도 하고 여기 투자를 했습니다. 한국금융지주는 증권을 비롯해 기타 자회사의 순이익이
급격히 늘어 실적과 주가가 뛸 것으로 예상된다. SK스퀘어와 SK 주도 지주사 관련주로 눈여겨볼 만한 주식으로 꼽혔다. 올해 하반기 강형기 DB증권연구원이 올해 하반기 필수 소비재, 호텔 레저, 화장품 등 다양한 업종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주식 상승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등 부의 이전 효과로 이들 업종에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대세된 1만피 전망 AI발 메모리 초황 계속될 것. 코스피 눈높이 올랐지만 단기 추정 우려도. 반도체사 HBM 3년에서 5년 장기 계약, 2년 주기 호황, 불황, 판도 변화, 3전 닉스 비중 50% 코스피 시총, 타 업종 기초 체력도 동반 개선, 하방 지지선은 7000P 안팎. 올해 초까지만 해도 상상성 숫자로 여겨지던 코스피 만 달성이 증권가에선 대세론으로 자리잡고 있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글로벌 투자은행 IB, 국내 대형 증권사가 일제히 코스피 지수 상단을 만 이상으로 올려잡았다. 하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과열 우려와 과거 닷컴 버블의 대자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투자자의 각종 궁금증에 대한 증권가의 답을 정리했다. 지난달 KB증권이 증권사 최초로 코스피 지수 상단을 1500으로 올려잡은 뒤 삼성, 현차, 교보, 하나, LS 등 주요 목표치를 만 위로 올려잡았다. 이들 핵심 주장은 AI발 반도체 메모리 호황이 예상보다 길다는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시장이 반도체 사이클의 지속기간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이번 사이클은 과거보다 더 오래 갈 것이라 확신했다. 기존에는 일반 번용 디램을 중심으로 2년 호황, 2년 불황 주기가 반복되며 반도체 제조사의 실적이 크게 출렁였지만 이제는 진입 장벽이 높은 고대역 폭 메모리를 중심으로 3년에서 5년 장기 계약 구조로 변화해 판도가 아예 바뀌었다는 얘기다. 국내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매달 높아지고 있다. 에픽AI에 따르면 두 회사의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 합산은 609조 원이다. 반도체 투톱의 질주가 이어지자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은 50%를 넘어섰다. 하지만 증권가에선 반도체 이익 증가 속도가 빠를 뿐 나머지 기업의 기초 체력이 동반 개선되는 만큼 과거 버블 닷컴과는 다르다고 진단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반도체 투톱을 제외한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의 주당 순이익 EPS 증가율 전망치는 올해 1월 20%에서 현재 57%로 치솟았다. 올 하반기 국민성장 펀드를 통한 코스닥 시장 수급 유입과 기업 밸류의 프로그램 본격화 등을 계기로 증시 전반에 온기가 퍼질 수 있다고 전망이 나온다. 다만 단기 과열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 국면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달부터 스페이스X를 시작으로 오픈AI, 엔솔픽 등 글로벌 초대형 기업 공개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서다. 이들 기업의 시총 총합은 4조 달러, 약 6,10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과거 사례에서 대규모 IPO 이후에는 경제 성장률 하락이 뒤따르고 글로벌 투자 자금이 급격한 쏠림으로 다른 업종에 부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코스피 지수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권가가 바라보는 코스피 지수의 1차 하방선은 7,000 안팎이다. 골드만삭스와 한투는 단단한 반도체 실적을 근거로 코스피 하방을 각각 17,900으로 제시했다. 골드만삭스는 단기 조정되면 비중 확대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 JP모건은 AI 경쟁 심화로 투자 심리 위축 등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코스피가 6,000까지 밀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종합면, 물가, 금리, 환율, 삼고 가속화, 반도체 소외계층, 고통 커질 듯. 5월 소비자 물가 3.1%에서 22년 2개월 만에 최고, 근원물가 2.5%, 27개월 내 최고, 경제 전반으로 인플레 압력 확산하는 물가 당분간 3%대 유지.
에너지 위기설, 추가 우려의 환율 급등, 쏠림 과해, 전쟁 장기화의 WTI 96달러 돌파, 외국인 올해 주식 112조 순매도, 아시아 주요국 중 통화가치 낙폭 최대, 시장에선 1,550원대까지 열렸다. 일단은 위에 거.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중동 전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석유 제품뿐 아니라 쌀, 달걀, 컴퓨터, 가전제품, 여행비 등 생활 밀착형 물가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 유가 급등이라는 공급 충격과 가팔라진 경제 성장세에 따른 수요 증가가 동시에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1,500원을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도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최소 2차례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로 중소기업과 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가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5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근원물가지수 2.5%를 올라 24년 2월 2.5% 최고치를 기록했다. 근원물가는 농산물과 소비료 등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물가지표로 일시적 충격을 걷어낸 기초적 물가 흐름을 보여준다. 근원물가 상승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소비료 등 특정 품목뿐 아니라 서비스와 공산품 등 경제 전반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확산하고 있다는 의미다. 소비자 물가가 고공행진하자 시장 금리도 급등했다. 이날 오전 국고채 3년 만기 금리는 3.8%를 기록해 23년 11월 14일 후 장중 최고치를 찍었다. 고물가에 대응해 한은이 올해 2차례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물론 내년에 1회 더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은의 강력한 매파 발언에 이어지고 있다며 고물가 흐름에 내년 추가로 한 차례 더 인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물가, 금리, 환율이 나란히 뛰는 3고로 반도체발 성장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의 살림살이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생활 물가 상승률이 3%대 초중반까지 치솟아 소비 지출 등 필수재 비중이 높은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됐다고 우려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은 주가에도 부정적이다. 반도체, 전력, 기자재 등 인공지능 전환 수혜에도 소외된 종목이 더욱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K자형 성장에 따른 양극화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음 두 번째, 에너지 위기설, 미 추가 관세 우려의 환율 급등 쏠림 과해.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원달러 환율이 4일 야간 거래에서 1,540원까지 급등한 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우려와 대미 관세의 불확실성에 겹친 영향이다. 여기에 대규모 차익 실현에 나선 외국인 투자자의 증시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원화 가치는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유독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국제 유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중동에서의 전황이 약화해 유가가 치솟으면 환율도 함께 급등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4일 환율이 장중 1,540원 선까지 치솟은 것도 같은 이유다.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미국의 관세 이슈까지 재부각됐다. 전날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1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 결과 발표도 남아있어 최종 관세율이 지난해 합의 수준이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하지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전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화상통화를 했고 한국에 대해선 작년 관세 합의를 넘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받았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환율이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문다운 한토증권연구원은 전쟁 이후 도달했던 정고점을 여기 위해서 터치한 만큼 상단을 가늠하기 어렵다 하면서
다만 정전 협상이 전격적으로 이뤄지면 환율이 1,400원 초반대로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고맙습니다.